안녕하세요.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 회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올해쯤이면 끝나지 않을까 싶었었던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이번에도 저희가 직접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저희가 연구하려고 하는 저희의 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저희의 열정은 바로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연구하고 또 기획했었던 바로 음악 형식론에 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어떠한 교재로 또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이 여러분들 가르치시는 또 배우시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하고 이제 곧 저는 처음 문제 제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에 앞서서 저희가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설문을 일단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과 교강사로 나누어서 각각의 어떤 진행 상황들을 살펴봤고 그 결과를 주관식으로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설문 개요는 기간, 대상, 방법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2021년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요. 조사 대상은 학생 180명, 그리고 교강사 31명 해서 총 221명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설문응답 수집이었습니다. 자, 먼저 학생 설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 신분을 살펴보면 대학원 졸업이 37.8%, 학부 졸업 30%, 그리고 대학원 재학 중 17.8%, 학부 재학 중 14.4%에 해당하였습니다. 음악 형식론 수업을 수강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수강했다라는 대답을 준 분들이 148명, 수강하지 않았다 32명이었습니다. 자, 학사 과정 중에 음악 형식론 학점이 어느 정도 배당되어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3, 4학점이 바로 65.1%, 2학점 이하가 24.3%, 그리고 또 많게는 5에서 8학점까지가 5.9%, 그리고 통합 이론에 포함된 경우 등등이 2.6%, 그리고 특이하게도 9학점 이상 할애된 경우도 2%에 있었습니다. 자, 음악 형식론 수업 어떤 교재를 사용했느냐라는 질문에 교강사가 직접 제작한 유인물로 수업을 했다는 응답이 38%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조성음악의 형식 분석이 뒤를 따랐고, 그 다음 조성음악의 형식, 그리고 음악 형식론, 그 다음에 기타 교재, 음악 형식과 분석의 순으로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들으며 배우는 음악 분석, 악곡 분석을 통한 음악 이론사, 연주자를 위한 조성음악 분석, 음악 형식 분석의 이론과 실제 등등에 걸치는 여러 음악 형식과 관련된 또 분석과 관련된 교재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영역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나타 형식과 그 변형, 또 2부분, 3부분 형식, 그리고 악구와 악절 등의 형식의 기초 순으로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바로 우리가 지금 기획한 요 세 가지 주제가 학생들에게 가장 어렵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타, 그리고 또 론도 형식이 어렵다는 학생도 소수 존재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영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기타 주관식으로는 이제 후가가 어렵다라는
네, 4명의 학생이 대답을 했고요. 사전 지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응답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마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텐데, 약국에서 개념 명칭만 짚어주는 그런 수업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또 입학하자마자 그레고리아 성가가 이렇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전혀 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분석을 하니 어렵다. 적어도 2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특정 교재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 형식에서 부분 단락을 어디로 결정해야 되는지 어려웠다. 그리고 악보를 보고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다. 그리고 아마도 합창 지휘 공부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요. 시대별 특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부분이 힘들었다. 그리고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과 강의 내용 간의 해석 차이가 있어서 어려웠다. 그리고 책의 앞부분밖에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수강한 주제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순환 2부분, 3부분까지는 대부분 다 공부하는 것 같고요. 소나타 형식의 종결 주제, 그리고 소나타 형식 중 제2주제의 세분화, 그리고 센텐스 하이브리드까지 점차 이런 순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업이 어떻게 하면 개선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문제점에 대해서 형식론 관련 용어들이 표준화되지 않았다라는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감상과 분석에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또 교재가 어렵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라는 질문,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수 과목에 해당하는 화성학 등 이론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자의 설명이 이해하기에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용어 및 이론 표준화 관련해서 용어 표준화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같은 개념에 대해서 다른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마다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교수님들마다 의견과 용어가 다르셔서 어려웠는데 좀 거기것이 정립되었으면 좋겠다. 또 형식론 학자들, 저자들 간에 사용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뭐 센텐스인데 이제 그런 거는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용어가 무지 어렵다. 따라서 이론 표준화에 대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관련해서 아무래도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 외에 감상 및 실습을 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할애한 시간은 충분하지 못하니 그 시간 안에서 많은 진도를 나가려고 보통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이해가 떨어지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감상을 하지 않고 그냥 글로만 배운다라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문제가 또 한번 대두됐는데요. 우리는 A라고 하는 용어를 배웠는데 그와 비슷한 B와 C라는 용어도 같이 좀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모르니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그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또 이론 강의 외에 감상 실습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학생들이 이제 음악 형식 수업이다 보니 우리는 형식을 배우고 싶어요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화성 분석에 치중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또 형식을 공부하다 보면 또 화성을 별도로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형식을 공부하고 싶은데 화성 분석이 80%나 진행됐다라는 불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개념을 배운 뒤 여러 곡의 악곡들을 직접 분석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리고
학생의 연주에 이러한 분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답변들도 이어졌습니다. 시간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빠른 시간에 분석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시간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또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식들을 가르쳐야 되니 이런 어떤 필요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 그런 상충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태생적으로 그 커리큘럼 자체의 형식에 관한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학부에서 작곡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론에 관한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느낀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교재 관련해서는 알기 쉽고 내실 있고 예시가 풍부한 교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교재들은 좀 딱딱하고 용어도 어렵다. 그 다음에 예시가 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등등의 그런 불만들이 있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 악기 전공자들도 쉽게 읽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가독성 좋은 교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론 지식 관련해서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소나타와 같은 큰 단위 형식들을 수업하는 동안에도 오히려 기초적이고 세부적인 형식을 분석하는 부분이 더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구조를 명확하게 짚어주는 수업, 기초 지식 앞에서 다뤄주는 수업이 되면 좋겠다. 또 어느 정도 서양 음악성에 대한 개념이 생긴 후에 형식론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음악 형식 수업이 1학년, 2학년 때는 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한 2학년 내지 3학년에 가서 있는데 그때를 보면 대략 서양 음악사를 공부하고 나서니까 대략 그런 어떤 선지식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 또 다른 학교들이 그렇지 않았다면 이 학생의 이러한 어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초지식 관련해서 화성학 수업과 형식론 수업 간의 연계성이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성학에서 매우 기초적인 내용들만 배우고 바로 점핑해서 형식론 수업을 하니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따도 나오지만 사실상 이게 실제 커리큘럼과 시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방식 관련해서는 새로운 관점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설명이 명확하고 예시가 구체적인 수업 방식 및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은 하던 것만 하시는 느낌이다라는 거. 그래서 가령 센텐스 등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센텐스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학회에서 대학에서 배워야 할 중요 목차를 제안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실 때 보다 구체적이고 친근한 예시를 활용하여 설명해 주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는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자, 과목 개설 필요에 대해서 이야기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재가 간단 명료하게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수업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또 음악 형식론이라는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아예 수강 자체를 하지 못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의 중요성을 뒤늦게 알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전공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교강사 선생님들은 어떤 답변을 주셨을까요? 자, 먼저 대부분 선생님들이 93.5%나 악식론 수업을 하신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가르치시는 학교에서 주로 2, 4학점 정도가 음악 형식론에 학점이 배당되어 있다. 그리고 5, 8학점도 7.1%, 그리고 2학점 이하 7.1%.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점에서 4학점 정도 82.1%에 해당하는 음악 형식론 학점 배당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음악 형식론 수업 교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 대다수가 유인물을 직접 제작해서 수업을 하고 계셨고요. 조성음악의 형식 분석 6분, 그 다음에 기타 교재 6분, 뭐 이런 식으로 교재를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밖에 사용되는 교재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교재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셨겠죠. 소나타 형식과 변형, 악구, 악설, 형식의 기초, 그리고 2부분, 3부분 형식, 역시 우리 이론학회가 주최하고 있는 바로 형식에 관한 그런 문제점들을 잘 공감하고 계셨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악구 간의 유사성을 우리가 A, 유사하면 A 다시, 다르면 B 뭐 이렇게 쓰게 하는데 그것을 찾는 게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음악적 틀보다 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도 화성 분석을 열심히 시키시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불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주곡에 관한 어려움이 있었다. 현재 수업 중인 주제는 무엇이냐라고 여쭈었을 때 순환 2부분, 3부분 형식, 또 소나타 형식의 종결 주제, 그리고 소나타 형식 중 제2주제를 세분화하는 거, 그리고 센텐스와 하이브리드 순으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음악 형식론 수업을 개선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이 부족하냐? 일단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선수 과목에 해당하는 화성학의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형식론 관련 용어들이 또 표준화되지 않은 점도 학생들을 어렵게 한다. 또 학교 수업에 적절한 교재를 찾기가 어렵다. 또 수업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감상과 분석이 어렵다라는 순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음악 형식에 관한 정의가 좀 어느 정도 일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그런데 또 어떤 것들은 너무나도 또 뭐라 그럴까요? 천편일률적으로 악곡에 대해서 설명한다거나 획일적인 어떤 그런 시각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성과 그다음에 통일성 사이에서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음악 형식과 의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론의 일관성, 체계성,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한 접근과 용어의 정의도 필요하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용어 통일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까닭을 다양한 언어, 그러니까 이제 영어권 교재하고 이제 독일어에서 오는 이제 고유한 개념들 때문에 이것들을 영어권에서 수용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이제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아주 예도 잘 들어주셨는데요. 이제 그 독일어권에서 자츠와 그다음에 피어리오데에 해당하는 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이것을 영어권에 입각한 사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보시는 화면처럼 길게 의견을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자, 교재 관련해서는 교재 선택과 활용도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많은 교재에서 좀 틀린 내용도 있다. 그 다음에 번역서가 제법 있으나 그게 아웃 오브 데이트 했다. 그래서 최근 것은 없고 옛날 것만 사용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수업 시간 관련해서는 뭐 다 예측하시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좀 없다. 왜냐하면 화성 분석이 어려운 학생들은 시간 더 많이 걸리는데 기다려주려면 정말 애가 탄다.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화성에 관련된 부분 외에 선율, 리듬 등의 분석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2학점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관련해서 감상의 예제, 그리고 청취가 가능한 교구가 개발돼서 그 어떤 음반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거나 하지 않고 곧바로 탁 감상이 가능한, 그리고 또 학생들의 전공에 맞는 폭넓은 감상 예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수자의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음악이론 전공 내 음악형식론은 음악이론 전공자들이 강의를 하여 다양한 관점들이 소개되겠지만 기악성악 작곡 국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론 강의는 대부분 작곡 전공자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것이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악곡의 생김새를 분석하는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 장르를 다루는 폭넓은 시야를 가르치기보다는 한국에서 7, 90년대 초나 중반에 출판된 책들의 지식에 의존하거나 매우 좁은 시야의 지식을 가르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될 문제다. 결국 계속해서 아마 30년 전 지식이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서 오늘날 이제 그 북미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한 주제들은 수용하지 못하는데 또 시험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출제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시험 실시 방법, 소나타 론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큰 형식에 대한 시험 문제 또는 출제 테스트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순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설문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아마 제가 생각한 내용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그리고 또 교강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바람은 용어가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개념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꼭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였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학교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자,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연 우수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수하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 열악해도 학생들은 정말 우수해 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요소는 교재입니다. 우수한 교재죠. 결국 우수한 선생님이 우수한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면 그건 정말 잘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수한 교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학교의 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는 정말 우리 이 형식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전문가 그룹이 모인 학교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교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악보가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 등등의 이런 요구들도 다 수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합일도 시도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는 어떤 이러한 수요와 불만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정말 좋은 교재를 만든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런 해결책을 제시하는 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학회가 지금 아마도 음악 형식론의 문제점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의 첫발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재나 그다음에 그 밖에 어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항상 공부하시는 뭔가 그런 열의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자극을 드릴 수 있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오늘 이 모임이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순서는 교재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해당 세 개의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